자, 이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이 판례도 최신 판례인데요. 자, 꺽쇠 1번. 자,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면서 자, 거기에 담긴 정보 중에서 무엇을 제출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임의 제출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만이 압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혐의 사실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무실 등지에서 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할 때에는 앞에서 배운 것과 똑같이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리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죠? 똑같아요. 자, 만약에 그러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해지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야만 되는데 이 판례를 가만히 보면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었다 할지라도 그 절차상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의 판례와 약간 다를 수 있죠.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이라고 보지 않은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침해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밑에 사실관계에서. 이 꺽쇠 2번이 사실관계가 길잖아요. 길인데 출제가 됐어. 원래 이쪽은 이렇게 길면 출제가 잘 안 되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23년도네요. 23년도 변호사 시험에서 1번도 나왔고 2번도 나왔는데 2번도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했다 이거예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범행이 전부 다 이제 뭐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성들의 신체를 막 찍어댄 겁니다. 이제 그 핸드폰에 그 나중에 임의 제출한 핸드폰에서 이제 수사관들이 그 영상들을 쭉 보니까 이제 7개가 수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불법 촬영입니다. 자, 짧은 치마를 입고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다리도 찍은 것이 있는데 이건 8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1번부터 7번까지 범행이었고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다리 찍은 부분은 8번 범행이었는데 요 8번 때문에 이 친구가 체포된 겁니다. 그래서 요 8번 때문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되었고요. 그 현장에서 이제 피고인으로부터 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은 거야. 그래서 이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사무실로 갖고 와서 검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 영상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그쵸? 이런 내용입니다. 올라가 볼게요. 자, 보시면 무엇을 제출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왜 막 섞여 있었습니까요? 자, 이렇게 섞여 있을 때 피의자나 변호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 압수된 전자정보 특정된 목록을 교부해야 되는데 굳이 참여 기회 보장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할지라도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이 현장에 이 친구 있었거든. 그쵸? 이 친구 뭐 현행범 체포해서 뭐 집으로 돌려준 건 집으로 돌려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경찰서에 같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시면 경찰관이 임의 제출 휴대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8번 영상이 아닌 영상, 그게 이제 1번부터 7번입니다. 그걸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참여하였다는 점, 그리고 1번부터 7번 영상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그 영상이 어디에서 찍은 것인지 쉽게 알아보고 그에 관련돼 구체적 진술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차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1번부터 7번까지 영상의 출력물과 복사본을 담은 CD는 임의 제출에 의해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볼 것인데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를 확인을 하려면
이 판례를 통해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적법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까지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전원합의적 판결인데 꺽쇠 1번입니다. 자, 검사가 영장을 받아 의뢰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거기에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 즉 유관 정보도 있고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 무관 정보도 있고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갔어요. 자, 그런데 이 을측의 참여하에 참여가 있었습니다. 참여하여 파일 전부를 이미지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 매체로 복사한 것을 이제 1처분을 하고요. 두 번째로서 참여 없이 한 것도 있습니다. 참여 없이 한 것이 2처분, 또 참여 없이 한 것이 3처분입니다. 그래서 총 처분이 3번 이루어졌죠. 그쵸? 참여한 거 1번, 참여 없이 한 거 2번 했을 때 밑에 1처분은 참여가 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지만 2번, 3번 처분은 참여 없이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1번은 참여가 있기 때문에 1번은 적법한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있고 2번, 3번만 위법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영장 하나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면 어떤 건 적법이고 어떤 건 위법이 아니라 전체적 동그라미, 전체적으로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 부분 잘 받으시고. 자, 꺽쇠 2번입니다. 자, 꺽쇠 2번. 자, 1번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1영장이 있고, 자, 1영장을 받아서, 제1영장을 받아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였다. 그래서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동의를 받아서 사무실로 가져가서 지금 이미지 파일로, 이미지 방법으로 복제하였다. 이런 부분은 똑같죠? 위에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을 측에 참여 없이 행해진 부분, 또 밑에도 참여 없이 행해진 부분, 이 부분들은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 줄 가보시게 되면 제2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전체적으로 위법이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전체적입니다. 여기도 같이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3번.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이 판례도 중요한 판례인데요. 자, 꺽쇠 1번도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고 우리 앞에서 보았던 판례와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보죠. 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저장 매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그리고 복제본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또 저장 매체나 복제본에 대해서 압수이 허용되는 경우를 우리가 예외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는 범죄의 사실과 관련된 것만을 쭉 뽑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와 무관한 것을 빼서 쭉 뽑아가면 안 되겠죠.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하거나 복제하거나 출력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위법이 됩니다. 자, 일단 끊고. 자,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 전에 자,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중단하고 법원에 쫓아가서 새로운 영장을 받아와야 되겠죠. 받아와서 했을 때 한해서 이런 탐색, 복제, 출력이 적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색깔 칠할게요.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면 영장 받아와라는 것이죠. 자, 꺽쇠 2번. 자, 이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발견해서 영장 받아왔을 때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와는 구별되는 거죠. 최초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영장을 새로 받아왔을 때에는 자, 마지막에 역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권을 보장하고 또 역시 목록을 교부하는 등 이러한 절대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만약에 이런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다. 라는 내용의 판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같이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밑에 판례 봅니다. 자,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 유관 정보라 그랬죠. 자, 이것을 선별해서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당연히 이 관련성이 없는 그런 무관 정보는 폐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앞에서 보았고. 자, 따라서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무관 정보가 남아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했잖아요. 삭제, 폐기해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을 영장 없이 수색하면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복제, 탐색, 복제, 출력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새로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경우라면 유관 정보만을 즉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거나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무관 정보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이 부분만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죠. 자, 원격지 판례 갑니다. 자, 이 판례도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꺽쇠 1번, 꺽쇠 2번, 특히 꺽쇠 3번 아주 출제가 많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올라가 보죠. 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전자정보를 압수수색을 할 때 이것은 대물적 강제 처분으로서 당연히 허용되겠죠. 허용되는데 그 정보가 밑에 컴퓨터 내에 있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때 이것도 앞에서 발부받은 그 영장에 따라 이 원격지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도 다운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밑에서 나와 있죠. 다운받을 수 있을까 라는 얘기인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것도 저 맨 앞에서 받은 그 영장을 갖고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도 그 영장에 따라 다운받을 수 있다 라고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 영장 가지고 원격지에 있는 정보도 다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밑에 2번 수색 장소에 있는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역시 원격지죠. 원격지 이 저장 매체에 접속하는 것 역시 이 형소법 규정이 위반하여 압수수색 영장에서 허용된 집행 장소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은 위법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반이 아니다. 또 범위를 확대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은 그 영장 가지고 원격지의 서버에 접속하여 내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1번이나 같은 취지입니다. 어쨌든 이 2번도 요 지문 그대로 위반하여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지문 그대로가 출제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그 영장에 따라 원격지 이 영장은 어떤 영장인데요? 이 영장은 올라가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라는 영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장에 따라 원격지 저장 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리받거나 하는 것은 밑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것은 허용되는 것이고 형소법이 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말은 허용된다는 얘기야. 법에 규정한 내용대로 이렇게 볼 것이다 이런 말이고 설령 이 원격지 서버가 국외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 말은 허용된다고요. 허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와 비교되는 판례를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치? 어떤 판례였죠? 구글 클라우드 그거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 사건과는 비교하셔야 된다. 이건 어떤 거였어요? 영장에 따라 그 압수할 물건의 원격지 서버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때는 위법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 그 판례와 이 판례를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 이 구글 클라우드는 작년이든 올해든 출제 히트 상품인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와 이 판례를 같이 보셔야 되고, 두 가지가 막 섞여서 나올 겁니다. 어떤 시험 문제 가보면 이 판례 전부 다 박스로 처리해가지고 각각 다 나와서 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혼동하지 마시고 각각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됐죠? 올해만 하더라도 승진이라든지 변시에서 이 판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는데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는 이제 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죠. 여기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하는 의사로 자기가 임의 제공했어요. 제출한다는 의사표시 임의 제출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된 것까지 다 제출한다. 이 말 속에는 그 클라우드에 접속하려면 아이디 비밀번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임의로 제출했다면 이것 역시 임의 제출했다라고 보는 것이다. 이 지문도 출제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 자, 그 밑에 불복, 다음 페이지 불복 가보죠. 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압수, 이미징, 탐색, 복제, 출력 총 1개, 2개, 3개, 4개, 5개네요. 이 5가지를 하려면 영장이 각각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영장 갖고 이 절차 5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일련의 행위라는 거죠. 영장 하나만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준항고인이 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싹 다 준항고를 한 것이 아니라 각 단계적 개별적으로 각 단계의 취소를 구한다 할지라도 이 5가지는 전부 다 하나로 쭉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준항고 법원에서도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한다? 전체를 하나로 파악을 해서 전체를 하나로 취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따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틀리죠. 이 준항고인이 단계별로 취소를 구했기 때문에 단계별로 판단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전체를 하나로 꼭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출제도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정보를 보도록 합니다. 자, 금융정보에 관련해서 이 금융거래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역시 영장이 필요하죠. 영장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원본 같은 경우에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그 영장을 사전에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적으로 위법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자,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이 금융실명제 거래, 그렇죠, 금융거래 정보 등을 획득하려면 당연히 영장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영장 없이 정보를 획득했다면 당연히 위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위법이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